안녕하세요. 메타명리 준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묘년 갑일간의 신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2022년 작년이었죠. 이민년에 갑일간 분들이 어떠한 운의 흐름을 타고 있었는지 간략하게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일간 분들은 작년 2022년 이민년에 천간으로는 편인, 임목은 지지로 비견, 록지죠. 사실 갑을일간 분들 다 포함해서 이 목일간 분들이 2018년 무술년이었죠. 이때부터 무언가 일을 벌이셨다든지 아니면 투자 활동을 하셨다든지 어떠한 일련의 사업 활동, 재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사실 2019, 20, 21에 걸쳐서 쭉 위축되고 운의 하락세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돼요. 2019년은 기해년이었죠. 2020년은 경자년이었죠. 그리고 2021년은 신축년인데 이때는 또 코로나가 있었고요. 이 시기가 해자축에 수국을 형성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데 겨울의 시기로 이제 인성작용이 굉장히 올라가요. 인성작용이 강해지게 되면 상대적인 나의 그 재물활동의 위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 활동을 함에 있어서 활동에 제약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재성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물론 이때 준비가 미리 되었던 분들은 무난하게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022년까지도 좀 그러한 기운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2022년이 약간의 터닝 포인트가 마련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한 해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볼까요? 2022년 지지는 비견인데 이 속에 무토 편제가 생을 하고 있죠. 병화 식신도 생으로 하고 있고요. 간목 비견이 록지에 있어요. 내가 독자적으로 간목이 병화를 생하고 그런 식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편제를 생하는 식신생제의 그런 유기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는데 이러한 계기를 느끼셨던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 와중에 현금이 좀 지출이 됐다든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록지를 만나 식신생제했던 작년의 기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짝 알아볼게요. 2023년 개묘년이죠. 올해는 무토와 병화 이 식신생제의 기운이 욕지에 갑니다. 2024년 갑진년에는 관대로 가고요. 2025 을사년에는 록지로 가요. 2026년 병호년에는 왕지로 가고요. 여기는 안 써있지만 2027년까지 볼까요? 정미년은 쇠지까지 갑니다. 자,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나의 그 재물 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 영역의 기운이 서서히 상승하게 되는 그런 기운을 지금 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2023년은 전반적으로 간목일간 분들한테 어떠한 작용력이 있을까? 공통인데 천간은 정인이고 지지는 겁재예요. 볼까요? 간목일간 분들이 지지에 내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의 활동에 있어서 영역 확보라든지 혹은 나의 기반을 다지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선 간목일간 공통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일주별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의 자수라는 정인을 욕지에 두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 지장간 안에는 임수 편인이 왕지에 있고 개수 정인이 록지에 있어요.
계묘년을 만나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공통이죠. 정인의 작용과 겁재의 작용이 있는데 천간 계수가 수생목을 나에게 하러 들어와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문서, 계약, 공부라든지 자격증, 모친에 대한 생각들이 자주 일어나게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는데 또 이 계수가 묘에 생지를 두고 있죠. 자꾸 뭔가 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근데 현실을 보자고요. 간목이 묘를 보면 겁재의 작용력 있는 제왕지면서 양인살에 놓이게 됩니다. 딱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딱 머릿속에 생각나시는 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독립성이 생겨요. 겁재라는 나의 독립적인 활동 영역이라든지 혹은 내가 무언가 일을 저지르고 말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결단성, 그리고 실행력이라고 할게요. 실행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수를 두게 되면 조금 현금이라든지 이제 금전적인 소모 지출이 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겁재라는 뜻이 재물을 겁탈한다, 겁탈당한다도 되니까.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간목일간이 묘목을 보게 되면 나의 영역을 확보하는 일이 발생하여 기반을 다지는 일. 천간의 간목일간이라는 목기운이 현실의 지지 묘목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 내가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 활동성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활동을 하기 위한 나의 인프라 깔리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인프라가 그냥 깔리느냐? 그건 아니죠. 인프라라는 것 자체가 내가 노력을 해서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현금 소모와 지출이 있겠죠. 당연히 뭐 요식업자분들이라면은 뭐 요식업을 하기 위해서 뭐 상가의 한 호를 뭐 계약을 해서 뭐 보증금을 내야 된다든지 월세를 내야 된다든지 뭐 이러한 일련의 일들. 왜? 천간의 정의는 문서잖아요. 근데 이 문서가 묘목 겁재에 장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사라든지 문서사가 발생하기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현금 소모 지출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한 해가 되는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부터 2027년까지도 4, 5, 6, 7, 4년 동안 나의 재성인 토기운과 나의 활동성을 말하는 화기운이 이렇게 서서히 상승해 나가는 기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전문 기술이나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겁재의 제왕지의 양인살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 공부가 아니라 좀 무언가 직업적인 전문성을 살리는 그러한 공부를 하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한 소공부는, 작은 공부는 다 이루시는 성과가 있으실 거예요. 이 겁재운을 잘 보내는 그런 활용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러한 전문 기술, 자격증, 나의 자기개발 활동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말씀드릴게요. 겁재라는 게 문서를 이고 오죠. 자, 겁재라는 뭐 친구, 동료, 아니면 뭐 경쟁자, 뭐 협업자도 되겠지만 동년배도 되겠고 뭐 형제자매도 되고요. 이런 분들이 머리에 문서를 이고 와요. 같이 공부할래? 이러고 그러면 학원을 등록해야겠죠? 뭐 학원을 등록해서 뭐 책을 산다든지 아니면 동영상 강의라도 인터넷으로 집에서 듣는다든지 하려면 당연히 현금 소모 지출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긍정적인 운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어떤 분들은 겁재가 와서 문서를 이고 와서 우리 이거 한번 투자해 볼래? 나 지금 뭐 스타트업 하는데 왜? 개수가 장생지에 놓인 정인이기 때문에 이제 막 탄생한 문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스타트업의 지분 투자, 뭐 비상장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게 해서 내가 지분을 갖게 되는 그런 일련의 일들도 발생을 하기도 해요. 이 부분은 근데 현실에 맞춰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잘 해보시고 아무 회사나 막 투자라는 게 절대 아니라 지분 투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어쨌든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나의 재성과 활동성이 상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우선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현금 소모 지출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내가 나의 영역을 확보하고 기반을 다지고 무언가 나의 앞으로 맞이할 화토 기운의 운을 잘 준비하는 거라서 저는 긍정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갑자일주의 자와 묘는 만나게 되면은 자묘 형살이 일어나요. 이거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공통인데, 기혼자분들은 배우자와 관계를 조금 주의하셔라. 자묘 형살이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 마찰이 있다라는 거죠. 나의 의견이 좀 강해질 수도 있고, 왜? 겁재가 오니까. 자, 독립성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분과 약간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미혼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혼자분들은 갑자기 나 결혼할 거야 라고 불이 나게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겁재라는 특성이 그거거든요. 계획성이 있다라기보다는 뭔가 무리하게 내가 추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묘 형살이 일어나면은 나의 안방 정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다시 내가 사는 곳에 조정이 들어가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문서를 잡게 되죠. 문서가 온다라는 거는 뭐 결혼을 하려면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세 계약도 체결하든지 아니면 월세를 체결하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매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문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또 그렇게 뭐 대출 원리금으로 이렇게 겁재의 작용력에 따라 현금 소모 지출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뭐 집을 사라고 종용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나의 재성과 활동성 기운이 쭉 상승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꼼꼼한 사전 검토하시고 잘 잡으시는 일을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육해살이에요. 육해살이 12신살로 육해살이 해당되는데, 육해살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은 능력이 안 되지만 그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 책임을 떠안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죠. 무언가를 일을 하시기 전에 사전 검토, 그리고 무리수를 두지 말고 계단식으로 조금 추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셨죠? 자, 갑자일자분들은 내년 한 해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다가오는 2024, 5, 6, 7년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한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모두 힘내시고요. 자, 갑자일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갑인일주. 갑인일주 분들은 엄청난 기운을 타고나셨어요. 어떤 기운이냐? 이게 튀어 오르는 기운이거든요. 지지는 비견에 록지를 깔고 있죠. 내 두 다리로 일어설 수 있는 자수성가의 능력을 갖고 계신 좀 성정이 강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장간을 보게 되면 무토라는 편재가 생으로 있고, 병화라는 식신의 기운 또 생으로 있고, 갑, 비견이 록지에 있죠. 비견이 식신을 생하고 목생화, 식신적인 활동으로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갑인일주 분들은. 개묘년 2023년에는 천간에 개수가 수생목 정인으로 들어오죠. 이건 간목일간 공통이죠. 개수 정인은 나에게 올 한해 문서사라든지 계약사라든지 이러한 것들 혹은 자기개발, 공부, 자격증 등의 자기개발에 관련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한 해예요. 그리고 육친적으로는 모친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드는 한 해가 됩니다. 자, 그럼 지지를 볼게요. 공통이에요. 갑이 묘를 보게 되면 겁재, 또 제왕지의 양인살이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립성이 생기게 됩니다. 나 이거 할 거야. 나 이거 저지를 거야. 라고 하는 결단력, 실행력 올라갑니다. 제왕지의 양인살이기 때문에 어떠한 분야일까? 일반 행정 그런 공부가 아니고 그러한 좀 특수로 가게 되는데 제왕지의 양인살이라고 하면은 나의 전문성. 그럼 전문성이 뭐죠? 직업적, 자기개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자기개발은 뭐 무료로 하는 거 아니죠? 배우려면은 돈을 써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 학원에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과서를 사게 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집에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동영상 강의라도 들어야 되고 내가 독서실을 간다면 독서실이라도 끊어야겠죠? 그렇게 현금 소모 지출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한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현금 소모 지출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은 긍정적이다. 왜? 2024년 갑진년부터 2027년까지 나의 재성과 활동성에 해당하는 식상의 기운이 쭉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분들이라면 이제 내가 어떠한 분야에 진출함에 있어서 전문 기술, 자격증을 따게 되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개수라는 정의는 묘의 생지로 있어서 이제 막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공부가 작년부터 해왔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굉장히 성취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기존의 직장인 분들도 내가 좀 직업적으로 좀 더 전문가가 돼야겠다라고 하면 무슨 전문가 과정 혹은 대학원에 등록한다든지 이러한 일련의 일들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겁재들과 같이 문서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공부한다는 거죠, 모여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가정주부도 마찬가지고 같이 모여서 공부를 추구한다든지 그래서 자격증을 한번 좀 내가 따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현금 소모 지출이 일어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이에요. 자, 그러면 또 뭐 지지를 한번 볼까요? 지지는 인묘, 방합을 하죠. 겁재가 형제자매도 될 수 있는데 혹은 뭐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협력자, 뭐 동업자가 될 수 있는데 이 겁재가 개묘년에 나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갑인일주야, 우리 같이 한번 투자해보지 않을래? 내가 하나 회사를 만들었는데 너 한번 투자해보지 않을래? 라고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문서를 이고 오니까. 근데 그 문서는 이제 막 탄생한 문서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스타트업 일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게 되는 제안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걸 잘 보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물론 2024년, 2027년에 화토 기운, 나의 활동성과 재물의 기운이 올라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문서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막 투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제왕지의 양인살이기 때문에 내가 무리수를 둘 수 있단 말이죠. 나의 능력 한도 안에, 나의 능력 한도 내에서, 그리고 무리수가 아닌 계단식으로 어떻게 좀 사전
검토를 꾸준히 잘 해 나가신 다음에 이 비상장사에 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친구가 무언가 사업을 벌리는데 사업성이 괜찮다라고 느끼면 조금 투자해 볼 만하죠. 그렇게 해서 문서가 들어오게 되면 또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무리수를 두지 않는 선에서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남자분들 뭐 여자분들도 포함이에요. 기혼자분들은 조금 배우자 관계에 주의를 하셔라. 왜냐하면 겁재가 들어와죠. 겁재라는 게 내 재물을 겁탈해간다 뭐 그 뜻도 되고 내가 재물을 겁탈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어쨌든 개묘라는 것 자체가 겁재로 들어왔으니 또 내 여기 임목과 방합을 짜게 되니까 부정적으로 발현이 된다면 좀 배우자 관계에 좀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 내 의견 좀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왕지의 양인살이니까 게다가 이제 겁재가 들어와서 이렇게 방합을 짜게 될 수도 있어서 목기운이 너무 강해질 수도 있기에 배우자 관계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미혼자분들도 애인과의 관계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요 점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살이죠. 연살. 뭐 연살은 내가 무언가 이때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좀 예쁘게 보이고 좀 꾸미고 그런 걸 치장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해 내가 그냥 인테리어를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돈을 써서 좀 그러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도 너무 무리수를 두지 않는 상황에서 하시면은 긍정적이겠지만 나의 혹은 항도를 넘게 되면 좀 그렇다. 왜냐 제왕지의 양인살이라 돈이 좀 크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시 미혼자분들 얘기로 들어가면 내가 집을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결혼할 거야. 왜 불이 나게 겁재가 들어왔으니까. 그러시는 분들은 공간이 필요하죠. 뭐 전월세 계약을 하실 수도 있고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집을 구입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집을 매수하기에 크게 나쁜 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경제 상황과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이 지금 많이 내려가 있기도 하고 뭐 종용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전제는 능력 한도 내에서 무리수를 두지 말고 그 점은 꼭 전제를 제가 두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4부터 2027년까지는 토와 화기운이 상승. 자, 토는 재성이고 화는 식상, 나의 활동성이죠. 이게 상승하는 기운에 타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문서를 잡기 위해서 적정한 꼭 괜찮은 안정적인 문서를 잡아서 대출 원리금으로 혹은 뭐 계약금, 뭐 중도금 뭐 이런 걸로 내가 쓰고 문서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좀 알맞는 그러한 자신 능력의 한도 내에서 이렇게 문서를 추진하시게 되면은 그런 문서사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 갑인일주 분들은 어쨌든 올해 한해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긍정적으로 발현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갑인일주 분들 2024년에서 2027년까지 다가오는 이 길한 운의 흐름을 잘 활용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화이팅 하세요. 다음 갑진일주. 진토 편제를 깔았죠. 대단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백호 대살에 또 해당이 돼요. 백호죠, 백호. 그리고 난 쇠지에 놓여 있어요. 내가 무언가 일을 추진하고 무언가 사업을 벌리는데 좀 그러한 기질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갑진일주 분들은. 자, 그럼 지장간에를 보면은 을목겁재가 관대로 있죠. 개수라는 정인이 양지에 있고 무토라는 편재가 관대지에 있습니다. 갑진일주 분들은 사실 젊어서는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고정적인 월급 수입에
할 수도 있는데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니면 뭐 보너스라든지 인센티브가 많이 나오는 직종에 가고 싶다라든지 그런 자리에 가고 싶다라든지 월급 재물로는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이 2023년 개묘년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공통이죠. 천간은 정인, 계수가 간목을 수생목해서 들어와요. 나를 도와주려는 기운이죠. 그래서 문서, 계약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개발, 공부나 자격증 같은 생각도 많이 들게 되고 육친적으로는 모친에 대한 생각이 또 많이 들게 되는 한 해가 됩니다. 그러면 현실로 봤을 때 이것도 공통이죠. 겁재의 작용력이 있어요. 묘목을 보면. 제왕지의 양인살이에요. 똑같아요. 무리수 두지 말아야 돼요. 왜? 독립성, 나의 고집, 결단성이 올라가요. 나 이거 할 거야. 질러버릴 수 있다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무리수를 두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올해 저지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쪽으로 저지르시면 좋아요. 묘는 제왕지의 양인살이기 때문에 나의 직업적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는 자기개발을 추구하면 굉장히 길합니다. 천간의 나, 간목이라는 기운이 지지라는 현실의 묘, 겁재로 뿌리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역을, 기반을 다지고 확보하겠다 라는 계획으로 이번 연도를 맞이하고 준비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면 굉장히 길한 한 해를 맞이하실 거예요. 성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현금 소모 지출이 당연히 생기겠죠. 공짜는 없잖아요.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뭐 직장인 분들이라면 대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대학생 분들이라면 뭐 내가 자격증을 추구하려면 뭐 책도 사야 되고 뭐 독서실을 끊을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집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동영상 강의도 뭐 좀 보려면 지불해야죠. 이러한 현금 소모 지출은 긍정적이다. 다만 무리수를 두지 않는 선에서 나의 직업적 자기개발을 추구하는 선에서 그래서 전문기술 자격증이 개수가 묘를 보면 생이기 때문에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올해를 쓰시면 간목일관 분들은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길한 한 해를 맞이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진토가 묘를 보게 되면 방합을 짜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갑인일주 분들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공통으로 겁재라는 친구, 동업, 협업자, 협력자, 파트너 혹은 형제자매도 돼요. 이런 분들이 문서를 머리에 이고 오죠. 갑진일주 님아, 나 올해 뭘 해볼 건데 우리 같이 투자할래? 그래서 투자 제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갑진일주 분들은 여기에 동화해서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게 갑진일주 분들이 지지에 편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르는 속성이 있으세요. 제왕지에다가 양인살의 운이기도 하고 내년이. 그래서 무리수를 두면 절대 안 되고 꼼꼼하게 사전 검토, 사전 리뷰 검토를 해서 막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선별하고 선별해서 괜찮다, 사업성이 좋다라고 판단이 들면 투자가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다만 내 능력 한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고 사업성이 괜찮고 안정적일 것 같다라고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투자하는 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2024년 갑진년부터 2027년까지 나의 재성인 토기운과 나의 식상인 활동성인 화기운이 상승하게 되는 기류에 타게 돼요. 그렇다라고 해서 막 투기를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겁제 시기에는 투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좋은 투자 물건이 오게 될 확률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동화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겁재가 와서 너의 돈을 원하죠. 갑진일주야 나 너의 돈을 원해. 나한테 투자해줘. 그럼 묘의 개수 투자 문서 지분이 장생에서 탄생하죠. 그게 나한테 오죠. 그랬던 정인이 투자했던 게 2024, 5, 6, 7년에 괜찮게 발현될 수 있어요. 또 집을 사시고 싶으신 분들도 내년에 집을 사서서 뭐 대출 원리금, 뭐 계약금도 내야 되고 중도금도 내야 되고 잔금도 내야 되죠. 아니면 뭐 어쨌든 지금 집값이 많이 내려갔으니까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추천을 드려요. 다만 무리수를 두지 말고 안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를 한 후에 문서가 탄생하게 돼서 나한테 다가오게 되는 그러한 긍정적인 일들이 가득하길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 공통인데, 특히 남자분들 지지에 진토라는 나의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와 겁재가 방합을 하기 때문에 좀 관계 주의하셔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자분들도 어쨌든 묘진 방합국을 짜기 때문에 배우자 관계 공통이에요. 특히 남자분들이 더 조심하셔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주의점이 좀 있다라는 거는 참고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미혼자분들도 애인과 관계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유는 자, 애인과 방합을 하는 뭔가 겁재라는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나기도 하니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발현이 된다면 뭐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사전에 좀 알고 있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러한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육해살이죠. 진인이 묘를 보면 육해가 돼요. 육해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떠맡게 되기도 하니까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제가 저는 무리수를 두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예요. 요점만 좀 참고하시면 내년에 갑진일주분들 다가오는 2024년, 2025, 2026, 2027년까지 식신생재 혹은 나의 식상과 재물활동의 기운이 열려가는 기운이 되니까 긍정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내년은 또 갑진일주가 갑진년의 복음이죠. 그거는 뭐 내년에 기회가 또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어쨌든 내년 복음운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잘 준비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진일주분들 2023년 개면회에도 화이팅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갑오일주분들은 지지에 오화라는 상관을 사지에 두고 계신 분들이에요. 나의 제주 능력, 화술, 뭐 재치 있으신 분들이에요. 지장간 안에는 병화라는 식신이 왕지에 있고, 기토라는 정제가 록을 두고 명암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화라는 상관이 또 록지를 두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식신과 상관의 식상의 기운이 록왕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두고 있다는 거는 나의 재주, 능력, 말빨, 화술, 언변 이런 게
좋으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와중에 정제하고도 록지로 있는 정제하고도 명암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재물활동을 열어감에 있어서 식신생재, 상관생재 할 수 있는 기운이 뛰어나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다만 좀 약간 이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약간 결벽증 같이 약간 깔끔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벽증의 기운도 약간 있어요. 예민한다든지 이런 청결에 좀 신경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이 2023년 개묘년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알아보자고요. 천간 개수 정인이 수생목으로 나를 생활로 들어옵니다. 공통이죠. 정신적으로 올 한해는 문서나 계약사 등의 생각이 많이 들게 되고 또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부나 자격증 등의 생각이 많이 들게 되고 육친적으로는 모친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게 됩니다. 지지로 볼까요? 간목일간이 묘를 보게 되면 겁재죠. 그러면 제왕지가 되면 양인살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제왕지와 양인살이 해당되는 겁재의 운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독립적으로 무언가 움직이고 싶고 좀 올해는 내가 이거를 해볼 거야. 작년부터는 준비하는 단계고 기획하고 계획했다라면 올해는 진짜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 나의 고집, 아집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결단력과 실행력이 뿜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따라서 좀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제 긍정적인 활용이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견의 운과 다르게 겁재의 운은 나의 전문성, 특수 기술, 자기 개발을 추구하게 되는 에 적합한 그런 한 해가 돼요. 전문 기술이라든지 자격증, 학생분들이라면 내가 어떠한 분야를 내가 진출해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럼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자격증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직장인 분들은 내가 좀 내 직업적 진로를 좀 더 깊이 있고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겠다 해서 전문 기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샐러던트처럼 대학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정주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었던 거를 실제로 공부하게 돼서 저지르게 되는 운으로 사용한다면 긍정적입니다. 근데 그게 무료는 아니죠. 배우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럼 현금 소모 지출이 일어나죠. 그런 방식으로 현금 소모 지출이 일어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 왜? 또 말씀드릴게요. 갑오일주 분들이니까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나한테 재성의 기운에 해당하는 토기운과 화기운이 이건 식상의 기운이죠. 활동성, 식신생재할 수 있는 기운이 쭉 상승하게 돼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공부거리가 묘의 생지로 이제 막 탄생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한 자격증이나 그러한 공부거리나 그러한 자기 개발의 기운이 성과가 있는 상태로 수생목으로 나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련되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러한 와중에 이제 겁재의 작용력이 있는데 볼까요? 이 겁재라는 거는 재물을 겁탈당한다. 혹은 재물을 내가 겁탈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현금 소모 지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 작용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용력을 내가 너무 무리수를 둬서 나의 상관적 기질로 투기나 아니면은 좀 불법 탈법적인 그러한 걸로 내가 돈을 벌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좀 조심하셔야 된대요.
무리수를 절대 두면 안 됩니다. 이 겁제의 작용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겁제라는 나의 동업자, 협업자, 뭐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친구, 형제, 자매 다 포함인데, 이러한 묘겁제에 해당하는 주체가 나한테 다가와서 갑오일주야, 우리 무언가 개수정인적인 일을 한번 해볼래? 희망을 갖고 그렇게 다가오게 돼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갑오일주 분들은 상관적인 기질이기 때문에 좀 즉흥성으로 그래 하자, 무턱대고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우선은 나의 능력 내 한도 내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사전 검토를 꼼꼼히 하시고 무언가 투자하는 것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이 투자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이 투자 자체가 2024에서 2027년으로 가게 되면 화토 기운, 나한테 활동성과 재성의 기운이 상승하게 되는 운이기 때문에 올해 잘만 잡으시면 길하게 발현될 수도 있는 그런 운이 돼요. 근데 이렇게 겁재가 내가 너의 능력을 좀 쓰자 이렇게 다가오게 돼서 문서가 장생하여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러면 현금 소모 지출이 일어나죠. 또 왜? 투자를 하려면 돈이 나가니까. 근데 이거를 그러한 좀 길한 문서로 좀 교환을 해서 내가 보유하게 되면은 긍정적이죠. 뭐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죠. 이제 막 탄생한 그런 문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주택자분이라면은 내가 지금은 집값이 많이 떨어졌죠. 부동산 시장이 조금 한냉기가 왔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집을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검토, 능력 내 한도 내에서, 근데 자기 능력을 다 투입해서, 자기 자본을 다 투입해서 집을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대출을 받아야 되죠. 대출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나의 능력 내 한도 내에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잡으셔도 무방합니다. 왜? 2024, 25, 26, 27에는 그 문서의 가치가 이렇게 화토의 기운에 따라서 상승 기류에 타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종용하는 건 아니지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시 이제 겁재로 돌아가서 오묘파가 나요. 뭐 파살까지는 제가 너무 신수 설명을 할 때 집중하지는 않는 편인데, 갑오일주와 너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목생화로 내가 도와줄 테니 너 나랑 같이 함께 할래? 라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 묘 속에는 지장간의 갑이라는 비견이 나의 정제를 합하러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돈을 나한테 좀 다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 대신 난 너한테 문서를 줄게 라는 건데,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저는 길한 문서는 괜찮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 해기 때문에 잘 잡으셔서 무언가 내가 앞으로 다가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그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운에 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연살이죠. 연살이라는 거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내가 무언가 꾸미고 치장하고 좀 무언가 보강하고 이러한 일들을 추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겁재의 작용력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집안의 인테리어 혹은 뭐 심지어 뭐 가구도 돼요. 뭐 의식주 모든 거 가전제품도 되고, 이런 거에 내가 좀 돈을 쓰고 싶다 라고 해서 돈을 쓰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겁재의 작용력이기 때문에, 또 상관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즉흥적으로 계획성 없는 그런 지출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분들, 여자분들 모두 해당이 되는데, 특히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 좀 내년에는 겁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관계에 유의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겁재라는 육신이 들어오고 지지의 제왕지와 양인살이 형성이 되면 나의 의견이 굉장히 강해지는 한 해가 돼요. 독립성이 고집과 아집이 생겨서 독립성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마찰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혼자분들 뿐만 아니라 미혼자분들 또 마찬가지다. 좀 관계를 유의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내년에 길한 문서도 잡으시게 되고 길한 그런 나에게 도움되는 그 직업적 전문성을 쌓게 되는 공부도 그런 공부거리를 통해서 자격증도 얻고 어떠한 뭐 대학원 뭐 졸업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따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오일주분들 2023년 개묘년 한 해에도 항상 화이팅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갑신일주분들은 지지의 편관이라는 신금을 절지에 두고 계신 분들이에요. 자, 지장간 안에는 무토, 편재가 병지에 있고 임수, 편인이 생지에 있고 경금, 편관이 록지를 두고 있습니다. 편관의 작용력이 굉장히 강하죠. 이런 분들은 자기 관리도 뛰어나시고 내가 무언가 일을 추진할 때 나의 절제력도 가지고 계시고 좀 능력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일지 자체가 편관이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은 남자분들이라면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은 내가 조금 이렇게 대하기 힘든 그런 배우자분들이 계실 확률이 높아요.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편관이기 때문에 나와 음양의 짝이 맞지 않아서 조금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편관을 깔고 계신 분들 대단히 자제력과 자기관리가 투철하신 분들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개묘년을 보게 되면 천간으로 수생목 공통이죠. 정인의 육신이 발현이 돼요. 정신적으로 문서, 계약, 공부, 자격증,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모친에 대한 생각이 자주 드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래도 수생목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들어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좀 우호적이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현실을 볼까요? 현실은 묘겁재예요. 겁재의 작용력이 있으면서 제왕지 양인살이에요. 앞서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갑목일간 분들은 공통으로 내년 한 해 나의 고집과 생각, 의견, 결단성, 실행력 굉장히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것을 좀 좋게 잘 활용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자기 개발을 추구하시면 굉장히 길한 그리고 성과가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천간의 갑목이라는 나 자신이 지지의 묘, 심지어 일지가 편관이기 때문에 좀 내 자신이 많이 약한 편이죠. 그런데 지지에 묘라는 겁재에 제왕지 양인살이 들어왔다. 나를 도와주러 들어온 것은 맞아요. 하지만 겁재이기 때문에 겁재가 재물 겁탈당한다. 뭐 내가 겁탈도 한다 라는 뜻이 되는데 현금 소모 지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수를 두면 안 돼요. 왜? 고집, 생각, 의견, 결단성, 실행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강하게 나의 질러버릴 거야 라는 그런 성질이 생길 때예요. 그런데 갑목이라는 나의 일간이 묘라는
지지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나의 영역, 기반, 인프라 확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비견과 다르게 겁재는 또 제왕지의 양인살이니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한번 볼게요. 나의 전문성, 전문 기술, 직업적 업그레이드, 자기 개발이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는 굉장히 성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뭐 공짜로 하나요? 당연히 현금 소모 지출이 일어납니다. 학생분들이라면은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내가 이런 일을 진출해 볼 거야. 그러면 학원에 다니면서 혹은 뭐 동영상 강의라도 집에서 하려면 신청해서 돈이 나가는 일이 발생하죠. 책도 사야 되고요. 시간도 써야 되고 이런 모든 현금 소모 지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현금 소모 지출이 일어나면 긍정적인 거예요. 직장인 분들도 나 회사를 다니는데 나 이제 대학원에 좀 다니면서 나의 전문성, 직업적 전문성을 조금 더 올려야겠어 라는 분들, 셀러던트라고 하죠. 혹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나의 직업의 전문성을 자격증으로 올려야겠어 라는 분들, 그런 분들도 다 현금 소모 지출이 학원비라든지 뭐 독서실비도 되고요. 뭐 책을 구입해야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동영상 강의도 구입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현금 소모 지출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긍정적인 현금 소모 지출이 됩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나의 재성에 해당하는 토기운과 식신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화생토로 또 유기적이죠? 올라가는 시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때를 준비하기 위한 계묘년입니다. 자, 그러면 겁재라는 나의 친구, 동업자, 협력자, 혹은 뭐 파트너, 형제 자매도 되죠. 뭐 이렇게 겁재라는 주체가 나에게 다가와서 우리 같이 공부하자라고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무언가 공동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갑일간 분들에 비해서 갑신일주 분들은 살짝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갑신일주 분들은 지지의 신과 묘가 만나면 묘신 원진기문 관살이 형성이 돼요. 무언가 오해, 원망, 애증, 집착, 예민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갑신일주 분들은 이런 겁재가 문서를 이고 와서 우리 이거 같이 뭐 해볼래? 나 무슨 사업 하는데 너가 한번 투자 좀 해줄래? 지분을 줄게 라고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은 귀신에 홀린 듯이 이렇게 철썩 달라붙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리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재탈이 일어날 수 있는, 현금 소모 지출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이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왜? 묘신 원진기문 관살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수를 두지 않는 선에서 내 능력의 한도 내에서 사전 검토를 반드시 하셔라. 그리고 3개 중에 하나 정도는 고려해 볼 만은 한데 묘신 원진기문이 들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귀신같이 그거를 냄새를 맡고 내가 탁 문서를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작용은. 하지만 부정적으로도 발현될 수 있으니까 조금 유의를 하셔라. 요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또 남자분들, 여자분들, 남녀 공통인데 특히 여자분들 갑신일주 내년은 겁재가 와서 묘신 원진기문을 내 남편에게 그런 형성을 하기 때문에 기혼자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지장간안으로 편관이 경금으로 록지에 있는데 나의 남편과 겁재가 또 록지에 있죠. 이 둘이 을경합을 해서
지장간 안으로 을경합을 하게 되면 조금 그런 관계에 유의해야 될 일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발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혼자분들도 뭐 애인이나 연인 관계가 있었다라면 똑같아요. 관계에 좀 유의하셔라. 오해 원망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도 해요. 이럴 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게 되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12신살로는 육해살이죠. 육해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떠맡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 겁재 때문에 혹은 겁재와 같이 추진했던 정인 때문에. 근데 이게 묘신기문으로 설정이 되니까 형성이 되니까 그러한 겁재의 요청에 따라서 내가 응했다가 조금 서로를 원망하게 되거나 오해 그런 집착 예민해지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갑신일주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주의해야 될 부분만 조금만 주의하시면 더욱 괜찮은 한 해의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갑신일주분들 2023년 개면연에도 다가올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의 길한 그런 기운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인프라를 잘 설정을 하시고 자기 개발을 잘 하셔서 원하는 성과를 성취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이죠. 갑술일주. 갑술일주 분들은 지지에 편재를 깔시고 양지에 놓이신 분들이세요. 편재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갑진일주하고는 조금 다른 게 갑진일주는 여기에 백호대살이었는데 갑술은 백호는 아니죠. 어쨌든 갑술일주분도 지지에 편재를 깔았기 때문에 재의 논리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재성의 논리. 이재를 다루는데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장간 안으로는 신금, 정관이 관대지에 놓여 있고요. 정화, 상관이 양지에 놓여 있고 무토, 편재가 묘지에 놓여 있어요. 갑술일주 분들은 부동산하고 인연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갑술일주 분들 자체가 내가 뭔가 저장하고 감추고 이런 기운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문서로 나의 그런 재성적 자산, 현금 재산이라든지 이런 금전적인 부분들을 좀 바꿔놓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한 갑술일주 분들이 능력 있는 갑술일주 분들이 2023년 개문연에는 어떠한 작용력을 받게 될 것인가. 자, 이제 알아볼게요. 천간의 개수가 공통으로 간목일간 공통으로 수생목으로 나를 생해주러 들어옵니다. 수생목하죠. 내년 한 해는 정신적으로 문서나 계약사, 공부, 자격증, 육친적으로는 모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돼요. 자꾸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개수가 묘에 생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자, 갑이 묘를 봐요. 그럼 겁재의 작용력이 있고 제왕지가 되며 양인살이 돼요. 그러면 우선 공통이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성, 결단력, 실행력, 나의 고집과 아집이 좀 세져요. 그래서 무리수를 두면 안 됩니다. 제왕지에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는 확률도 있고요. 양인살이 놓이기 때문에 조금은 무리수를 두지 말고 워워 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독립성, 결단력, 실행력, 고집아집이 올라가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알아볼게요. 간목일간이 지지에 나의 뿌리를 내렸다.
갑술일주분들이 지지에 일지에는 자기 자신의 뿌리나 근이 없어요. 근데 이때 지지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영역과 전문성 그리고 기반을 다진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영역 확보도 돼요. 확보하겠다. 나의 인프라를 갖추겠다. 근데 그 인프라가 직업적인 전문성으로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보시게 되면 비견하고는 다른 발현력이 나죠. 겁재라는 거는 특수예요. 특수 기술, 기술성, 전문성, 뭐 전문 기술도 되고요. 자기 개발 포함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현금 소모 지출, 겁재의 작용력이 있다고 하면은 긍정을 띠고 있는 현금 소모 지출이에요. 왜? 앞서서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목일간분들은 2024년 갑진년부터 복음의 해죠. 2027년 정민년까지 나의 결과물, 일거리, 그리고 재성에 해당하는 토기운과 그것을 위해 내가 사용하는 나의 기술, 활동성인 화기운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기운에 타게 되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올해는 겁재라는 것을 이용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직업적인 전문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대학생분들이라면 내가 어떤 곳에 내가 취업을 하고 싶거든지, 내가 뭐 금융권에 가고 싶다, 아니면 내가 뭐 법률 쪽으로 나가고 싶다, 아니면 뭐 의료 쪽으로 나가고 싶다, 이러면은 다 자격 면허가 필요해요. 그런 거를 추구함으로써 돈에 금전적인 소모 지출이 있다라고 하면 긍정적이라는 거죠. 공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자기 개발을 학원에 다녀야 될 수도 있고, 책을 사야 될 수도 있고, 뭐 사다 못해 독서실을 간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한다면 동영상 강의를 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죠. 그렇게 현금 소모를 지출해서 정인적인 문서 혹은 공부를 내가 좀 성과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긍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빛을 볼 거예요. 2024년부터.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직장인 분들도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나 이 부분은 조금 내가 더 나의 직업적 전문성을 업그레이드 할 거야. 그래서 자격증을 공부할 거야. 혹은 하다못해 내가 대학원이라도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내년 괜찮아요. 샐러던트를 하셔도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갑술일주 분들은 직업을 한 개만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 나의 그 수입 원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럴 때 뭐 낮에는 회사를 갔는데, 혹은 밤에는 내가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대학원을 야간대 학원이라든지 혹은 사이버 대학원을 다닌다든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그러한 자기 개발의 과정에 몰입하게 되면 개수가 장생지에 놓여서 탄생해서 나한테 수생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긍정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지로 묘술이 묘를 보게 되면 묘술 6합이 돼요. 갑술일주분들은 내년에 겁재가 다가와서 같이 공동 협업, 협력, 그리고 추진. 어떤 분야? 재물 활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사업이 되죠. 일거리도 되죠. 투자도 되죠. 같이 공부하셔도 되는데 우선 사업, 일, 투자 쪽으로 보게 된다면 묘술 6합으로 반드시 공동협업, 협력, 추진의 일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겁재라는 나의 협력자, 협업자, 친구 혹은 뭐 형제 자매도 되겠죠? 이러한 겁재에 해당하는 주체가 나한테 다가와서 갑술일주야, 내가 너가 갖고 있는 술토, 편재를
써도 되겠니? 근데 그게 편제죠? 금전이에요. 또 활동 무대도 되지만 근데 내가 그거를 너가 나한테 주면 내가 문서를 줄게 라고 말을 해주는 운이에요. 자, 그러면 스타트업, 지분 투자, 혹은 사업의 공동 투자, 뭐 일에 뭐 공동으로 뭐 같이 회사를 만들자, 작게라도, 아니면 같이 뭐 일해볼래? 같이 투자해볼래? 라는 그러한 제안이 들어오게 되는데, 무리수를 두면 절대 안 돼요. 하지만 괜찮은 사업성이 있고, 또 내가 내 능력 한도 내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는 능력 한도 내에서, 그리고 사전 검토가 꼼꼼히 된 상황에서 그러한 길한 투자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해 볼만 합니다. 올해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그렇게 투자한 문서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확률이 높아요. 다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무리수는 두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값을 준 분들 중에 무주택자분들이 계시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식었죠? 그런 상황에서 집값이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내가 내년에는 나의 능력 한도에서 무리수도 두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하겠다, 집을 매수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 게 괜찮아요. 능력 한도 내에서 사전 검토를 꼼꼼히 한 상태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해서 문서가 내게 오면은 2024년 토기운, 재성기운과 화기운, 나의 활동성 기운이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문서의 가치가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집 사세요라고 종용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럴 때 사셔서 겁재 재탈작용, 현금 소모의 지출을 일으킨다. 그리고 대출 원리금으로 갚게 된다. 매달. 괜찮아요. 물론 자기 자본으로 사실 능력이 계신 분들은 대출 받으실 필요도 없지만 그것도 어쨌든 현금의 소모 지출이죠. 하지만 대개는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부동산을 살려면. 그래서 그런 원리금으로 이 겁재의 작용력을 매달 이렇게 갚아 나가게 되면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7년에 잘 잡게만 된다면 문서의 상승 기운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재성 기운이 오기 때문에 잘만 잡으면 길하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무리하게 하면은 절대 안 된다. 왜? 묘술합으로, 겁재가 묘술합으로 편제를 탁 가져가 버리는 그런 발현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 쓸까요? 좀 지울까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여자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남녀, 특히 남자분들, 기혼자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 유의하셔라. 그럴 필요가 있어요. 겁재라는 나의 경쟁자도 될 수 있고 협업자, 협력자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겁재의 작용력이 있기 때문에 묘술 육합을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기혼자 중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조심해야 될 주체가 여자분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분도 특히 조심해야 돼요. 술이라는 편제 자체가 나에게는 내 와이프가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조심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유의하실 필요 있습니다. 참고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 미혼자분들도 애인이나 연인이 있으신 분들, 남친, 여친, 남자, 여자 다 포함인데 남성분들 특히 관계 똑같이 조심하셔야 돼요. 겁재가 탁 이렇게 합을 해버리면은 주의해야 될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는 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육해살이 돼요. 육해살을 앞서서 말씀드려야 했는데 12신살 육해살이 되는데, 육해살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감당도 못할 일을 떠맡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겁재로 인해서. 그래서 더더욱이나 무리수나
나의 결단을 실행력을 하기 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내가 떠맡아도 될 일인지 책임의 중심에 서서 내가 이 일을 수행해도 되는지 확실히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어려운 그런 난관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정적인 작용을 해서 그러한 일들을 미연에 사전 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개묘년에는 갑술일주분들이 조금 이러한 부분만 조심하시고 나의 영역과 전문성 그리고 뭐 문서라든지 이런 길한 작용력도 같이 올 테니까 잘 잡으셔서 다가오는 2024년 복음의 해부터 2027년까지 내가 원하는 성과를 반드시 이루시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술일주분들 2023년 개묘년 화이팅 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갑목일간의 개묘년 2023년 신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